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 읽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은 시대와 함께 진보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지혜가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온돌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이지만 현대의 에너지 효율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시골 주택가에서 한국식 온돌에 빠져온 집안을 다 뜯고 공사 중이네요. 한국 온돌 공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불가리아 출신의 독일 사업가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 벨리코 타르노보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 건축일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겨울이면 유독 추웠어요. 낡은 석탄 난로 하나로 겨울을 버티던 우리 가족은 항상 추위와 싸워야 했죠. 어머니는 자주 아프셨기에 저도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목공 기술은 제 자부심이었고 건축에 대한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으니까요.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직업학교에서 건축을 배우며 꿈을 키웠어요. 하지만 불가리아의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불가리아에서 받는 것의 3배나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어요. 낯선 아시아 국가로 떠나는 것을 걱정하셨죠. 특히 어머니는 눈물로 만류하셨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18년 1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저는 소피아 공항에 서 있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건축 기술자 자격증, 그리고 한국어 기초 회화책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수 뜨신 목도리를 제 목에 둘러주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반입니다.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을 되뇌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찬란한 불빛들, 낯선 한글 간판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서울의 겨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매서운 바람까지 불가리아의 추위와는 또 다른 한파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건설 현장의 한국인들은 별로 춥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었어요. 저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기초공사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컸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손짓과 발짓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어느 날 현장에서 특이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닥에 파이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붓는 작업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국인 반장님께 물어보았어요. 서툰 한국어로 이게 무엇인지 묻자 반장님은 온돌이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온돌 공사에 푹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온돌 작업을 하는 팀 근처에서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작업반장 김 기술자님은 제 열정을 알아보시고는 틈틈이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 기술자님에게 배운 온돌의 기술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먼저 바닥의 높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파이프를 깔기 전 단열재를 깔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의 핵심이었어요. 파이프 배관은 또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방의 구조에 따라 파이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난방 효율이 크게 달라졌죠. 보통 거실은 지그재그로, 방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파이프를 설치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특히 코너 부분의 파이프 간격을 더 좁게 하여 구석구석 골고루 열이 전달되게 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일러와 연결되는 매니폴드 설치도 배웠어요. 각 방의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고 불가리아에서는 보지 못했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온도 조절 밸브의 설치 위치부터 배관의 경사도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계산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몰탈 작업이었습니다. 파이프 위에 붙는 시멘트의 두께와 건조 시간이 중요했어요. 너무 얇으면 파이프가 손상될 수 있고 너무 두꺼우면 열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멘트가 마르는 동안의 온도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한 건설 노동자에서 온돌 전문가로 성장해 갔어요. 현장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온돌 공사팀의 정식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간 회식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그 만남이라는 것을요. 그날의 회식은 평소보다 조금 특별했어요. 현장에서 제가 맡은 첫 온돌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간 종로의 치킨집은 한국인들로 가득했고 그곳에서 저는 레나를 처음 만났어요. 레나는 독일에서 온 교환 교수였습니다. 그날 그녀도 독일인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죠. 우연히 옆자리였던 우리는 서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툰 한국어로 나누는 대화는 어색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레나는 서울의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어 1년간의 교환 교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했죠. 그녀의 눈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온돌에 대해 이야기했고 레나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죠. 경복궁에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레나는 한옥의 온돌방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독일의 차가운 바닷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좋다고 했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레나는 독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불가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잘 맞았어요. 둘 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했죠. 봄이 되고 벚꽃이 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의도의 벚꽃 축제에서 처음 손을 잡았고 한강공원에서 처음 키스를 했어요.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의 사랑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나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이었다고 했죠. 우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청혼했어요. 준비된 반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레나의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딸이 불가리아 출신의 건설 노동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화상통화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제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만의 결정을 내렸어요. 작은 한옥으로 된 펜션에서 친한 친구들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해 소박한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턱시도도 없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레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레나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온돌 공사팀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김 기술자님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것은 2019년 늦가을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은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레나의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지만 다행히 레나가 소유한 작은 집이 있었어요.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죠.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레나는 출산 준비로 바빴고 저는 독일어를 배우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경험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온돌 기술은 이곳에서 쓸모가 없어 보였죠. 겨울이 깊어질수록 레나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임신 후반기에 피로감도 있었지만 독일의 난방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방 한쪽만 덥게 할 뿐이었고 바닥은 항상 차가웠어요. 레나는 자주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레나의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가족들과의 단절,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레나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때로는 제 존재 자체가 그녀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추운 겨울이었고 어느 날 아침 레나가 갑자기 진통을 호소했어요. 아직 예정일까지 3주나 남았었는데 아기가 예상보다 일찍 오려고 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길은 눈으로 미끄러웠고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다행히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날 새벽 우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여자아이였죠. 하지만 조산으로 인해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 레나는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어요. 병실은 차가웠고 레나는 계속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본 따뜻한 온돌방이 생각났죠. 한국의 산모들은 따뜻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했는데 이곳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레나와 아기를 위해 우리 집을 한국식 온돌방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퇴원 후 레나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차가운 집안에서 아기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온돌 시공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이곳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새해가 밝았을 때 저는 드디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족을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죠. 우리 집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떠올리며 먼저 바닥 공사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독일의 건축 규정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더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하지만 제가 현지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허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공사는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의 바닥재를 걷어냈어요. 독일의 오래된 주택 바닥은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께 배운 파이프 간격을 정확히 지켰어요. 창가 쪽은 더 촘촘하게, 중앙은 조금 더 넓게 배치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재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재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특히 몰탈의 배합을 맞추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2번이나 다시 깨고 작업을 반복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나와 아기를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레나는 아기와 함께 친구 집에 머물렀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레나도 점차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닥 난방 파이프가 설치되고 보일러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웠던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방 안전체가 포근해졌어요. 한국의 온돌방 그대로였죠. 레나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레나의 산후 우울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기 에바도 바닥에서 뒹굴며 놀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처럼 이불을 깔고 함께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도 집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놀라웠어요.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에 비해 가스비가 30% 정도 절약되었고 온도도 훨씬 균일했습니다. 레나는 이제 한국의 온돌이 왜 그렇게 발달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집의 변화는 곧 이웃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보러 왔던 레나의 친구들은 따뜻한 바닥에 놀라워했고 이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의뢰가 들어온 것은 앞집의 독일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갓난아기도 추위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제 제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앞집 가정의 온돌 시공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커뮤니티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독일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온돌은 신기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과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관심이 높았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1명 정도의 사람을 쓰고 작업을 했지만 점차 의뢰가 늘어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제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죠. 한국에서 온 기술임을 강조하고 싶어 홍보물에는 한국에서 직접 배워온 기술자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첫 직원으로 한국에서 온돌 시공 경험이 있는 교포를 채용했어요.
그는 독일어도 능통했고 점차 일이 늘어나면서 현지 기술자들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온돌 시공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를 하나하나 전수했어요. 우리 회사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온돌 문화까지 함께 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공이 끝나면 온돌용품을 드렸고 바닥에서 생활하는 팁도 알려드렸어요. 고객들은 이러한 문화적 경험에 더욱 매료되었죠. 사업이 번창하면서 레나의 부모님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나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손녀의 돌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 만남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온돌방에서 손녀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레나의 아버지였어요. 은행장이었던 그는 우리 회사의 사업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노후 주택들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온돌 시스템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저는 자주 한국을 오갔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재를 구입하고 때로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도 했죠. 저의 스승인 김 기술자님을 독일에 초청했어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성공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레나는 다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딸 에바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특히 에바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 제가 빠지면 섭섭해 하실 정도입니다. 우리의 온돌 사업이 독일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놀라운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었죠. 프랑크푸르트의 새 집들은 기본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건축가들은 저희 회사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의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죠. 요가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환영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몸과 마음의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들 했어요. 독일의 잡지에도 소개되면서 관심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주거 문화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독일의 환경보호단체들도 우리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한 정형외과 의사는 바닥 난방이 영유아의 성장과 노인들의 관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온돌을 설치한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관절통 호소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회사였지만 이제는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 독일 전역에 지사를 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 수도 200명을 넘어섰고 연간 매출은 수천만 유로를 기록하게 되었죠. 한때 저를 무시하던 은행들이 이제는 투자 제안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레나의 부모님도 이제는 제가 한 일을 인정하십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제가 만든 회사를 보며 놀라워하셨어요. 불가리아 출신의 가난한 건설 노동자가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손녀 에바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돈이 아니에요. 독일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은 더 이상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죠. 한국의 온돌이 가져온 이 따뜻한 변화를 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업차 방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움 때문이에요.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첫날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뀔 줄 몰랐죠. 이번 방문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했어요. 이제 5살이 된 에바는 한국 방문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을 잘 먹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죠. 특히 온돌방에서 뒹구는 것을 좋아해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독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녀의 수업에는 항상 온돌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어학 강의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죠. 김 기술자님은 이제 저희 회사의 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1년에 2번 독일을 방문하셔서 기술 지도를 해주시죠. 그때마다 저는 처음 온도를 배우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기술자님은 이제 독일 맥주를 즐기시고 저희 집에서 며칠씩 머무르시며 에바와 장난도 치십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까지 진출했어요. 알프스 산맥의 추운 지역에서도 온돌의 우수성이 입증된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매출이나 이익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많은 가정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요. 불가리아의 부모님도 이제는 편히 지내십니다.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집을 마련해 드렸고 당연히 온돌방으로 꾸몄죠. 어머니는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바닥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유럽의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식탁에 함께 오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얼마 전 에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한국에 오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순간이 있다고요. 저에게 한국은 그리고 온돌은 그런 선물이었다고. 그리고 그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아직 어린 에바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모든 것들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온돌까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온돌. 온돌이 전 세계에 더 많이 유행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본 신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견을 넘어 진정한 교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 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